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이제 10.4절에서 이제 여러 개의 스레드들이 이제 하나의 공유 영역을 이렇게 공유하는 방법. 이것을 이제 우리는 크리티컬 섹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걸 실제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구현하는가,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이것은 이제 어떤 경우였습니까? 10.4절의 경우에는 공유 영역에서 공유 영역을 들이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는 이야기이고, 요번에는 스레드와 스레드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통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거죠. 직접적으로 통신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java.language.object 클래스, 이 클래스가 무슨 클래스죠? 자바의 최상위 클래스라는 거 이제 알고 있죠? 11장에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오브젝트 클래스는 자바 클래스의 최상위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의 아버지예요. 왜냐면 우리가 extend하고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묵시적으로 요놈이 아버지예요. 그 룰이에요, 자바에서.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클래스에는 이 클래스의 스레드 사이의 통신을 위해서 세 개의 메서드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자, 그게 바로 무슨 메서드냐? 첫 번째 wait 메서드. 그죠? wait 메서드. 그래서 스레드 수행 중 이 메서드를 만나면 가지고 있던 락을 양보하고 대기 상태로 빠져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스레드 클래스에서 슬립 메서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슬립 메서드, 스레드 클래스에서 제공되는 메서드였죠. 그건 이제 자는 건데, 이것도 역시 대기 상태로 빠지는데, 이건 웨이트하고 가로 열고 아무것도 없으면 이건 영원히 잠자라 그 얘기예요. 영원히 자라. 그럼 이건 누가 깨워주기 전에는 계속 자야 돼요. 그 다음에 wait long, 요거는 요 시간 동안, 그죠? 나노세컨드까지 지정할 수 있죠. 이런 메소드가 java.language.object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클래스에서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런 wait 메소드가 있고요. 또 notify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java.language.object에는 notify라는 대기 상태의 스레드 중에서 하나의 스레드를 깨워줘요. 그죠? 하나의 스레드, 옆으로 한 거죠. 하나의 스레드를 깨워주는 메소드가 바로 notify라고 하는 메소드. 하나를 깨운다 그랬어요. 하나. notify all은 대기 상태의 모든 스레드를 깨워요. 그죠? 대기 상태의 모든 스레드. 대기 상태에 여러 개의 스레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요. notify all.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역시 뭘 갖고 봐야 돼요? 프로그램 예제를 갖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245, 246, 247. 자, 이 예제는 producer consumer.java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입니다. 자, 생산자 스레드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제 스레드들이 이렇게 이제 공유하는 것들은, 이 스레드들은 다 똑같죠? 똑같은 놈이 이제 똑같은 어떤 공유 영역을 막 공유하는 이런 싱크로나이즈드 메소드로 해결하는 문제였고, 요번에는 자, 생산자 스레드와 소비자 스레드가 서로 하는 일이 틀려요. 얘는 생산을 하는 일을 해요. 그죠? 여기에다가. 얘는 소비를 하는 일을 해요. 그죠? 이 과정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운영체제 같은 데서 전형적으로 다루는 그러한 문제인데, 이거를 자바로 한번 작성을 해보자. 생산자가 물건을 하나 생산을 해요. 물론 요 가운데에 있는 요걸 이제 버퍼라 그러는데, 요 통이죠. 그러니까 요 통에는 물건이 하나밖에 안 들어가. 한 개밖에. 그죠? 두 개를 넣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생산자가 생산을 하고, 소비자가 가져가고, 또 생산자가 생산을 하고, 또 소비자가 가져가는데, 얘는 얘대로 돌고 얘는 얘대로 스레드로 돌린다는 얘기죠. THRA, 이것도 스레드, 이것도 스레드. 그러니까 이 스레드와 이 스레드는 서로 독립적이죠. 그러면서 서로 생산하고 소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생산을 했어요. 얘가 가져갔어요. 그죠? 그런데 이놈이 그러면 첫 번째 거 생산하고 첫 번째 거 가져갔는데, 이놈이 두 번째 거를 생산을 하려고 폼을 잡고 있어. 아직 갖다 놓질 않았어. 근데 이놈이 지 독자적으로 동작하니까 두 번째 거를 또 가져가 버렸어요. 그죠? 두 번째, 한 번 더 억세스해서 데이터를 가져가 버렸어. 그럼 이 데이터는 무슨 데이터야? 이놈이 갖다 놓은 데이터가 아니니까 잘못된 데이터죠. 그러면 이놈이 가져가고, 이놈이 갖다 놓기 전에, 생산자가 갖다 놓기 전에 다시 가져가려고 한다면, 이놈을 막아야 돼요. 웨이트해라. 너 웨이트해라. 그죠? 막아줘야 돼. 그죠? 이놈이 막아줘야 돼. 그러고 나서, 그럼 이놈은 웨이트하고 있겠죠. 그럼 영원히 웨이트하고 있는 거야. 대기. 그죠? 그런 다음에 이놈이 두 번째 걸 갖다 놓고 나서는 무슨 일을 해줘야 돼? 대기하고 있는 놈은 깨워줘야 될 거 아니야. 야, 일어나. 가져가. 이렇게 이야기해. 그죠?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이놈이 갖다 놨어요. 가져갔어요. 그죠? 또 이놈이 갖다 놨어요. 이놈이 안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놈이 또 갖다 놓으려고 그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웨이트에 빠져야 돼. 그리고 이놈이 여기 있는 걸 가져간 다음에 나 가져가서 갖다 놔라는 메시지를 또 보내줘야 돼. 자, 이게 바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죠. 자, 이러한 생산자가 여러 개 있어요. 이러한 소비자가 여러 개 있어. 이런 문제로도 발전을 시킬 수 있죠. 이 프로그램은. 지금 이거는 이제 생산자 소비자가 하나씩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개 있고 가운데 하나 있고 그죠? 그럼 요놈들끼리는 요것들이 공유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죠? 요놈들끼리도 공유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요놈들과 요놈들 간에는 또 무슨 동기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렇게 프로그램을 발전시켜봐도 되지 않을까. 자, 제가 프로그램을 역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프린트를 해봤어요. 자,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자라고 하는 클래스가 필요할 것이고 또 소비자라고 하는 클래스가 필요할 것이고 그죠? 소비자 클래스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버퍼라고 하는 중간에 어떤 단계 생산자와 소비자 그 다음에 요 버퍼 그죠? 요게 필요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버퍼 이것도 계속 버퍼죠. 버퍼 클래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전체 생산자 객체 생성하고 소비자 객체 생성해서 스타트 시키는 이러한 프로그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일단 가서 보도록 하죠. 자, 생산자가 무슨 짓을 하는지 소비자가 무슨 짓을 하는지 생산자가 하는 일은 뭐겠어요? 자, 스레드입니다. 사실은 생산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스레드로 선언하지 않아도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 개일 경우에는 스레드로. 뭐 하나라도 제가 스레드로 이렇게 생성을 해봤어요. 자, 그래 놓고 buffer blank producer.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써야 되니까 스레드로 했죠. 그래 놓고 이것이 생산자가 생산을 할 때 생산자와 소비자가 생산자, 소비자, 생산, 소비자가 공유해야 되는 게 바로 뭐야? 이 가운데 있는 buffer야. 그죠? 그래서 버퍼 타입이 객체를 매개 변수로 받아요. 그러니까 이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할 때는 버퍼 타입이 객체를 생성해서 넣어줘야 돼. 똑같은 버퍼를 이놈에도 주고 이놈에도 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 놓고 this blank blank. 그죠? this blank. 자기 버퍼에다 결국엔 똑같은 얘기죠. 그죠? 요놈이나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run에서는 무슨 짓을 해요? 생산자는 10개를 데이터를 10개를 갖다 놓는 거야, 계속. blank put. put 메소드는 어디에 있겠어요? 요 버퍼라고 하는 객체 타입이 있겠죠. 거기다가 계속 집어넣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얘는. 하나 집어넣고 그놈 찍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야? sleep 하나 집어넣고 자기는 일정 기간 동안 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sleep mass.random mass 클래스의 랜덤 메소드로 호출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뭐야? 랜덤 소수점 이하 0.01 뭐 이런 숫자를 0.999 사이에 요 숫자 요 사이의 숫자를 리턴 시켜줘요. 요 사이의 숫자를 리턴. 그래서 100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 소수점 두 개 가겠죠. 즉 정수 두 자리가 앞으로 오겠죠. 이거를 인테자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요거만 띄어내겠다 그 뜻이죠. 즉 슬립 타임을 랜덤하게 무작위로 가져가겠다 얘기죠. 한번 데이터를 집어넣은 다음에 이거는 왜 이렇게 슬립 타임을 무작위로 가져가요? 일부러 어쩔 때는 생산자가 컴퓨터의 동기에 의해서 생산자가 한번 소비자면 이렇게 수행되는 걸 방지하려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생산자는 한번 생성된 다음에 무작위 시간 동안을 쉬었다가 또 생산하고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여기서 이해 안 될 건 없죠? 생산자 객체는 요 블랭크라고 하는 공유 부분을 매개 변수로 받아서 직골로 역시 세팅을 해놓고 직구에다 계속 푼 메소드로 수행한다. 그럼 푼 메소드는 당연히 버퍼라고 하는 클래스에 감은 있겠다. 그럼 얘는 계속 집어넣는 일만 하는 거야. 그래서 집어넣는 일만. 이제 푼 메소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봐야 되겠지. 자, 소비자는 뭐겠어요? get 메소드만 수행하면 되죠. 얘도 역시 버퍼를 받아요. 그죠? 왜냐면 공유해야 되니까. 그걸 받아서 직구에 연결을 했죠. 똑같이. 그래놓고 지는 계속 get 메소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get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다가 이렇게 찍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얘는. 그죠? 돌기만 하면 돼.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한 거예요? get 메소드, 푼 메소드가 중요하겠죠. 즉 어디에 있어요? 버퍼에 보면 버퍼라는 것에 보면 get 메소드와 요 다음 슬라이드에 푼 메소드가 있어요. get 메소드는 가져오는 일을 하겠죠. 자, 지금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뭐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데이터를 생산자가 10개를 0부터 9까지를 생산을 해요. 그래서 생산을 해요. 소비자가 그놈을 가져가요. 지금 가져가는 메소드가 먼저 나왔지. 다음 슬라이드에 생산하는 메소드를 먼저 설명하죠. 생산하는 거. 근데 이걸 먼저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자, 이 버퍼라는 클래스는 뭐 이렇게 되어 있어? private integer content니까 이 자체 내에서만 쓰겠다는 얘기죠. 자, private boolean available. 그죠? 불리한 변수 false. 이것도 private이에요. 자체 내에서만 쓰겠다. 그러면 플래그 역할을 하는 available을 변수를 초기 값으로 false로 해놓은 이유는 일단 생산자 소비자에서 가장 먼저 수행될 것은 생산자예요. 그죠? 생산자가 생산을 해야 뭐 소비자가 가져가든지 말든지. 그래서 이걸 false로 해놨어요. 그래놓고 어떻게 했냐면 synchronized integer get 그랬어요. get. available이 false이면 얘는 wait예요. 그죠? available이 false이면 이것도 예외 처리해줘야 됩니다. 예외 처리는 이제 언급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available이 false이면 그럼 초기 값을 false로 해놨으니까 만약에 get을 먼저 하려고 한다면 얘는 무조건 wait에 빠져요. 그죠? get을 먼저 하려고 한다면 이걸 먼저 호출하면 왜냐면 생산자가 아직 생산을 하나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wait를 하고. 그죠? 그렇지 않으면 available이 true이면 그러면 요 파일문을 빠져나와서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소비자가 요걸 찍고 컨텐트 내용을 찍어야. 컨텐트는 요 메소드와 요 컨텐트는 요 메소드와 요 다음 메소드 푸시 푼 메소드가 공유하는 거죠. 요 컨텐트는 요 밖에 선언된 거니까. 그죠? 그래 놓고 notify 하는 거예요. notify는 지금 wait 되어 있는 스레드를 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깨워주는 역할. 요 available이 일로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available을 false로 바꾸고 false로 바꾸고 G는 요 값을 return 시켜주죠. 왜냐면 반환시켜줘야 되니까. 요건 찍은 거고 요 놈은 이제 그 값을 반환시켜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get 메소드가 끝났어. 여기서 available을 false로 바꾸는 이유는 뭘까요? 자, 지가 한번 가져갔어. 그래놓고 notify 했어. 그죠? 그러면 이제 가져갔으니까 생산자가 생산할 차례죠. 그런데 생산하기 전에 지가 또 들어갔어. 또 들어갔으면 뭐야? 지가 available을 false로 바꾸고 나왔으니까 지는 wait에 빠지죠. 그죠? 자, 이런 부분이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 강의를 한 번 들어서 안 되면 두 번 들어서 안 되면 세 번 들으시면 되죠. 가상 강의의 장점이니까. 자, get 메소드입니다. get 가져가는 메소드. 그럼 갖다 놓는 메소드. 자, 처음에 false로 돼 있으니까 갖다 놓는 메소드 put은 어떻게 등장을 해요? put은 어떤 인테저 값, 갖다 놓을 값을 가지고 들어오겠죠. 아까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아까 여기서 생산자에서 put을 할 때 뭐야? 인테저 i 값을 가지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put 메소드 갖다 놓는 일을 하는 거야. 그죠? put 메소드 갖다 놓는 일을 하는 거야. 그 값을 가지고 들어오면 available이 true이면 빠지는데 맨 처음 초기 값은 뭘로 돼 있어? false니까 어디로 가? 1로 가. 그러니까 이 값을 이 값을 어디에다가 집어넣어? 컨텐트라고 하는 변수에 집어넣죠. 그죠? 그래놓고 생산자 생산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출력 결과를 보기 위해서 찍어보는 거죠. 그래놓고 어떻게 해? 생산을 했으니까 넣어놨다는 얘기가 생산했다는 얘기죠. notify 해가지고 혹시 소비자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잖아. 그놈을 깨워주죠. 그리고 나서 available을 true로 바꿔줘요. 그죠? available을 true로 바꿔줘요. 그 얘기는 지가 생산하고 나서 소비자가 가져가기 전에 다시 또 지가 생산을 또 하면 어떻게 돼요? G2로니까 얘는 wait로 빠져요. 그죠? 플래그를 이용을 한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생산자, 소비자가 번갈아 가면서 수행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available true에서 false에서 true 계속 바뀌면서. 그죠? 번갈아 가면서 수행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producer, consumer 여기에서는 자, 어떻게 해요? 일단 버퍼로부터 객체 C를 생성해서 요 버퍼 하나의 객체죠. 이걸 가지고 프로듀서 객체 생성할 때도 매개 변수로 주고 공유해야 되니까 컨서머 할 때도 매개 변수로 주고. 그죠? 그쵸? 그러고 나서 스타트. 그죠? 스타트. 이렇게 스타트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어떻게 수행되냐면 번갈아 가면서 수행된다. 그럼 다시 프로그램을 한 번 더 보면 여기에서 역시 키포인트는 뭐예요? 여기에서 이 키포인트는 버퍼라는 거죠. 버퍼에는 get 메소드, put 메소드가 있다. get 메소드, put 메소드가 available이라는 것을 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수행을 한다. 사실 그죠? 그리고 wait에 빠지면 notify로 부른다. 깨워준다. 그러면서 available 세팅하고. 그죠? 알겠죠? 지금은 제가 아까도 이 프로는 생산자도 하나, 소비자도 하나니까, 그죠? 이놈이 스레드일 필요가 있느냐, 뭐 싱크로나지일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거 여러 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 프로그램 한번 고쳐서 해보실래요? 자, 조금은 어렵겠지만 충분히 해볼 수 있어요. 생산자도 여러 개고 소비자도 여러 개다. 공유비도는 하나다. 그러면서도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된다. 어떤 놈이 생산하든지 하나 생산하면 어떤 놈이 가져가든지 하나 가져가고 요 놈이 생산하고 또 요 놈이 가져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짤 수 있겠죠. 자, 조금 어려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장에서 이 다중 스레드에서는 그죠? 10장에서 다중 스레드에서는 뭘 배웠단 얘기입니까? 바로 자바 언어의 가장 중요한 특징, 즉 11개의 퓨처 중에 하나인 멀티 스레드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그래서 스레드란 도대체 뭐냐? 라이트웨이트 프로세스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스레드 클래스로부터 어떻게 객체를 생성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스레드 클래스로부터 상속받는 방법,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이용하고 다시 스레드 클래스로부터 생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동기화. 그죠? 크리티컬 섹션을 대부분의 우리가 이 스레드를 이용한 프로그램은 대부분 이런 동기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왜냐면 그렇지 않은 문제는 G5마리가 쥐가 뭐 열심히 경주하는 프로그램. 이것도 끝에서는 역시 동기화가 돼야 되지만 아무런 관계없이 뛰어서 1등하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은 드물다 이거죠. 그럼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대부분이다? G5마리가 경주하다가 중간에 우물이 하나 있다.
우물에서 반드시 물을 한번 먹고 가야 되는데 이 우물에서 물을 먹을 수 있는 이게 쥐 머리를 이렇게 끼워 넣을 수 있는 공간은 한순간에 하나의 쥐밖에 못 들어간다 이거죠. 그럼 5마리가 동시에 도착하더라도 한 놈씩 먹어야 된다. 이런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이 대부분이다 한다는 거죠. 그렇죠? 또 스레드 사이의 통신처럼 스레드와 스레드가 수행하다가 서로 뭔가를 주고받더라 하는 거죠. 이게 관계가 없다면 이건 별개의 프로그램이죠. 그죠?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이건 별도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에 많이 있지 않아요. 우리 실생활들은 다 우리 인간들이 뭐예요? 혼자 삽니까? 산속에서? 그렇지 않죠. 인간과 인간이 돈도 꿔주고 돈도 받고 밥도 사주고 뭐도 하고 이런 동기가 이루어지면서 살아요. 그죠? 자, 역시 실생활의 문제들도 대부분 그렇다. 그런 것들을 이러한 스레드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죠. 자, 스레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뒷부분에서 3부, 4부에서 스레드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하는 것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때 또 이제 스레드는 애플릿에서 스레드는 또 이렇게 씁니다 라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책은 말이죠. 자바 스레드로만 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자바 스레드 프로그래밍. 이게 책 한 권이야. 그죠? 이게 한 권이야. 제가 이제 이 강의를 마칠 때쯤 돼서 제가 특별한 파일을 하나 또 녹화를 해서 올리려고 그러는데, 그럼 과연 자바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도대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과목들이 있고,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이제 자바를 다, 이제 기본, 우리는 자바의 기초를 여러분들은 다 배우는 거거든요. 이 다음 단계는 내가 뭘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특강을 다시 올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자바의 기본적인 요소 이것을 배우던데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죠. 어떤 분들은 이거를 안 배우고 여길 먼저 가는 거야.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자바 빈스를 배우려고 가는 거야. 이게 얘기가 됩니까? 얘기 안 돼요. 자바의 기본을 모르고서 이걸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그죠? 다 스텝 바이 스텝. 그죠? 계단을 밟아서 이렇게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바의 기초가 제가 하는 과정이 자바를 활용할 수 있는 분이 한 5계단이라면 저는 뭐 냉정하게 평가해서 한 두 번째 단계라고 보여져요. 그죠? 기초를 활용하는 단계. 자바의 기본을 아는 단계. 이 다음에는 이제 이걸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법들. 그죠? 서블릿, JSP, 엔터프라이즈 자바 빈스, 모바일 자바,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이것을 모르면 올라갈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선사에서도 자바 교육을 많이 하고, 선사에서 자바 교육을 하는 표준 커리큘럼이 있어요. 저도 가지고 있고, 이 교재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보면 항상 1단계, 2단계는 자바 랭귀지 퓨처예요. 이거 같은 튼실이 되고, 그 다음에 JSP로 가든, 서블릿으로 가든, RMI로 가든, 디스트리뷰티드 자바로 가든, EJB로 가든, 모바일 자바로 가든, 그죠? 이건 그 다음 단계 1이다. 자, 앞을 너무 까마득히 얘기했나요? 힘내시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다 이 걸음부터, 지금 하는 단계부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 하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드리고, 저는 가능하면 2단계까지도 가상 강의로 어떻게 하면 우리 수강생들을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선생 안 하고 이 가상 강의만 한다 그러면 빨리빨리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대학에서 역시 강의도 해야죠. 학교 일 해야죠. 또 외국에 또 갈 일 있으면 또 가서 공부도 하고 와야죠.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자, 이것으로 10장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